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산재 전문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특히 건설 현장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그 우편물을 열어보니 우리 사업장에서 불과 두세 달 남짓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는 그 사실 통지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고작 몇 달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사업장을 발병 원인 사업장으로 지목해서 우리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 사업장에 산재 발생 건수 하나가 추가되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 사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감독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그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난청 사건을 접수한 해당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안 되길 바라는 것 또한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되는 경우, 그리고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소도 전혀 없는 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왜 산재 대상 사업장으로 지목해서 사실조회서가 날아오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산재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우리 회사 소속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회사가 그 질병을 책임지는 적용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A 근로자의 난청 산재 사건 접수로 인해서 회사가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목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기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 의하면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사업장을 정하는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항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가 여러분 사업장에 근무하기 그 이전 소속 사업장, 그리고 그 소속 사업장 그 이전 소속 사업장까지 거슬러 올라간 후 한 달 남짓 근무한 여러분 사업장보다 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조사한 후 여러분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여러분은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업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는 경우 여러분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사업장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그 이력을 바탕으로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조사한 후 판단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 마지막 부분에서는 발병 일시 또는 악화 시점에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유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 단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 방법에서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적용되고, 만약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소속되어져 있는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그 사업장을 유해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으로 판단해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설명한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최종 소속 사업장인 여러분 사업장을 정한 것일 수 있으니,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단계 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A 근로자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분은 S건설 현장에서 관로공 및 형틀 목공으로 일하다가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S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총 공수는 단 70일에 불과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 소음에 최소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일 일한 그 현장 때문에 평생 안 들리던 귀가 갑자기 난청이 올 수 있을까라고 S건설 현장 소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자신의 현장과는 무관한데 어떻게 자기네 현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는가라고 하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업무상 질병 적용 사업장 판단 기준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의견서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는데 이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에 무려 3년 전부터 이미 이명 정상으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왔던 개인 기저질환 병력이 건강진단 서류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적용사업장 선정기준 1순위와 그 2순위에 따라서 이 근로자의 주된 발병 원인은 현재의 S건설 현장이 아니라 과거 3년 전부터 수년간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의 과거 병적과 이전 사업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더욱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내용을 지침과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그 결과 적용사업장은 과거 근무 현장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인 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적용사업장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